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 자금 규모는 잃어버린 30년 동안 보기 드물 정도로 국가적 명운을 건 수준의 막대한 금액입니다. 먼저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공장 건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수조 원대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2나노미터 첨단 반도체 양산을 위해 만든 국책기업 라피더스에 투입하거나 확정한 누적 지원액만 한화 22조에서 28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향후 양산까지는 총 5조에서 7조엔 한화 65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된 바 있으며 정부가 계속해서 추가 지원을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일본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실리콘 웨이퍼부터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까지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재료에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부족합니다. 바로 최첨단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만들고 TSMC가 전세계 기업들의 최첨단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동안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공급하면서도 정작 그 반도체를 최첨단 공정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죠. 김, 밥, 단무지, 우엉, 햄, 치즈, 오이는 빼주세요. 맛살, 어묵, 계란, 당근은 직접 만들지만 김밥은 못 마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말도 안 되는 도박을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도 2025년 하반기에 1세대 2나노미터 공정에 공식 양산 체제에 돌입했는데 세계 최첨단 2나노 반도체를 처음부터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라피더스 공장은 일본 본토에서 한참 떨어진 홋카이도 치토세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사가 2022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공장을 돌려온 것도 아니고 삼성처럼 수십 년간 공정 기술을 쌓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타시타치와 니 나노니 이키마스 라는 선언은 쓰레기 버스를 5천만 원 주고 개조해 임시주거 거처를 제공하자와 같은 황당,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일본 정부는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추가로 1,500엔을 투자했고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를 합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약 4,250억엔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라피더스의 이야기는 코로나19에서 시작됩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멈춰버립니다. 공장은 멈추고 집합금지로 사람들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자르지 못해 정부 지원금이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점포, 원상복구 비용이나 남은 권리금, 대출금 때문에 문을 닫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도체 수요는 폭발합니다. 자동차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스마트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게임기에도 서버에도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반도체 공장은 오늘 주문한다고 내일 뚝딱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상당한 비용 지출도 필요하죠. 결국 반도체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죠. 특히 일본이 뼈아프게 얻어맞은 곳은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도요타 같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생산을 줄여야 했습니다.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도 멈추고 게임기도 못 만들고 전자제품도 못 만들고 심지어 사회 인프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반도체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반도체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회사를 일본으로 데려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바로 TSMC죠. 구마모토 유치에 성공한 TSMC의 일본 공장은 2024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일본이 한다고 해서 괜히 일본의 공장을 지었다가 기술만 쏙 빼먹고 버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파운드리 공장은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정해진 매뉴얼대로 칩을 찍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TSMC와 대만 정부 역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어 장치를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과 핵심 기술의 R&D는 완전히 분리시켜두고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서는 본사에서 내려준 레시피만 받아 그대로 가동하는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 공정 레시피를 임의로 뜯어고치거나 원리를 파헤칠 수 있는 권한이나 데이터는 현장 엔지니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에 짓는 공장은 본사 최첨단 공정보다 한 세대 이상 뒤처진 기술을 적용하도록 통제한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일본의 구마모토 1, 2 공장은 최첨단 미세 공정이 아니라 비교적 성숙한 공정인 6나노, 12나노, 16나노 등의 위주로 지어졌습니다. 사실상 일본에서 노리는 것은 기술 탈취가 아닐 겁니다. 자국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공정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고 테스트해볼 수 있어 최첨단 제조 현장 옆에서 함께 숨쉬며 생태계의 감각을 되찾는 것이 목표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안심하지 않고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 일본 내 해외 기업을 유치했으니 이제 자신들도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등장한 것이 라피더스입니다. 이 회사의 주주 구성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도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덴소, 후지츠 등 흔히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참여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는 무려 32개 기업이 민간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자동차의 제어장치 ECU부터 카메라, 게임기, 이미지 센서, 각종 전자제품을 만들려면 첨단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즉 라피더스는 일본이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돈을 벌어보자 경제야 살아라 라는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반도체 때문에 적어도 외국에 목줄을 잡히지 않도록 만드는 일종의 국가 차원의 보험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처음부터 10나노나 7나노 같은 비교적 현실적인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나노로 뛰어버립니다. 이건 뭐 해외파 에이스들도 전성기 그대로고 조추첨까지 역대급 꿀조로 받아놓고는 선수들은 원래 포지션에 안 쓰고 전술도 경기 직전에 바꾸고 굳이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같나? 하여튼 과거 일본이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서 뒤처진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 단계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보다 아예 최첨단으로 점프하겠다는 것이죠. 라피더스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작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목표는 2나노급 로직 반도체입니다. 로직 반도체란 스마트폰의 AP나 PC의 CPU, 그리고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처럼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GAA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가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채널의 한쪽에서 전류를 통제했는데 이걸 핀펫이라고 합니다. GAA는 말 그대로 게이트가 채널을 사방에서 감싸는 구조입니다. 기존 3나노 이하 공정에서 쓰이던 핀펫 구조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내면을 게이트가 모두 감싸는 구조입니다. 전류를 훨씬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 공정에서 중요한 기술이죠. 문제는 이걸 연구실에서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돈 받고 대량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연구실에서는 반도체 몇 장만 성공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의 웨이퍼를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야 합니다. 한 장 성공했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99장을 성공시키고 한 장을 실패하는 것만으로도 수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라피더스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나노를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IBM인데요. 라피더스는 IBM과 협력해 2나노 공정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IBM과 함께 연구한 일본 엔지니어들이 다시 홋카이도로 돌아와 실제 양산 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라피더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과거 일본이 잘 나갈 시절에 자국 내 생태계만으로 세계 1위를 할 수 있어 우리 방식대로 완벽하게 만들면 통한다는 관성에 갇혔던 시절과 다르게 IBM과 협력하고 벨기에 아이맥과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와 연결해서 전자설계 자동화 EDA 기업들과도 손을 잡습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에 실패해서 무언가를 배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라피더스는 2나노 기술만 확보하면 성공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TSMC는 이미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세계적인 고객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자체 제품을 만들면서 파운드리 고객을 확보하고 있죠. 반면 라피더스는 공장도 새로 만들고 공정도 새로 만들고 고객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신생 치킨집이 우리도 맛있는 치킨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동네 사람들은 30년 단골인 치킨집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라피더스는 다른 승부수를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파운드리 회사에서 웨이퍼를 처리할 때는 여러 장 묶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걸 배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칩당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 또한 절약됩니다. 하지만 라피더스가 강조하는 것은 속도입니다. 싱글 웨이퍼 방식을 사용하는데 웨이퍼를 한 장씩만 개별 챔버에 넣을 거예요. 그럼 정밀한 제어와 균일도를 가지고 갈 수 있고 교차 오염 방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웨이퍼별로 데이터를 수집해 AI 등을 통해 수율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배치 방식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TSMC처럼 모든 물량을 받아내는 공장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고객이 공정 조건을 바꾼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전체 생산 라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한 장씩 빠르게 테스트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고 다음 웨이퍼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을 거대한 공장이라기보다 거대한 실험실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라피더스의 전략은 쇼트 TAT 입니다. 짧은 생산 리드 타임 전략인 것이죠.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틈새가 생깁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엄청난 물량을 싸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AI 가속기처럼 고성능 컴퓨팅 칩이나 비싸더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칩이 있을 겁니다. 이걸 라피더스에 맡기게 된다면 빠르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군에서는 선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게 커요. 그래서 좀 흉해. 즉 TSMC와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룰로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피더스는 말만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2025년 7월 라피더스는 홋카이도 치토세의 IIM1 공장에서 2나노
이나노 GAA 트랜지스터의 시제품 웨이퍼를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정기적 특성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속도입니다. 2024년 12월 EUV 노광 장비가 공장에 들어왔고 불과 몇 달 뒤인 2025년 4월에는 이나노 패턴의 노광과 현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첫 번째 생산 로트를 투입했고 7월에는 이나노 GAA 웨이퍼를 공개했습니다. 회사 이름의 라피더스. 이 이름은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 니값 제대로 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일본은 법까지 바꿨습니다. 원래 일본 정부는 주로 연구개발 R&D 보조금 형태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고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거나 자본금을 대주는 형태의 투자는 까다로웠습니다.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정보처리추진기구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라피도스 같은 차세대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바꿨죠. 정부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 확실한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쟁자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TSMC는 이미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삼성도 첨단 공정 경쟁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죠. 인텔 역시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이상의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도 필요한데요. 과연 이나노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수조엔의 돈을 집어삼킨 일본의 또 다른 국책 실패로 끝날지 그 결과는 2027년 이후부터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라피더스가 정말 양산에 성공한다면 일본 반도체 몰락의 역사가 다시 한번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